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선 국세는 세금을 거두면은 세무서나 또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거두면은 그 돈은 국가가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는 그 세금을 거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나 시군구에서 이제 고지서를 내보내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 주택에 대한 세금이 이제 취득세라는 걸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취득세를 갖다가 그 납부를 구청에 하는데, 실제로는 돈은 누가 가져가냐면은 시청이 가져가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방자치단체도 두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하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가지고 시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라는 것 자체가 일본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구나. 요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지방자치 시스템 내에 지방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 구에 그 지방세라 하더라도 지금 지방세 세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떠한 거는 요거는 시도가 가지는 세금, 그다음 어떠한 거는 시군구 세금,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늘 강의하는 세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취득세라는 것이 있다. 그럼 취득세 신고는 우리가 서울시에 있으면 서울시장한테 취득 신고하는 거 없잖아요. 누구한테 하냐면 주택을 취득하서 구청에 가서 하냐, 구청에. 그래서 취득세라는 그런 세목도 실제로는 과세권자는 시장이지만 그에 대한 징수라든지 이런 그 부가징수라든지 신고납부 세목을 갖다가 신고받는 자치단체가 누구냐면 시군 구청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군 구청에서는 자기는 자기 돈도 아닌데 왜 거둘까?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갖다가 3%를 받아요. 3% 받아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전부 넘겨줘요. 그 서울시에서 넘겨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50%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 그 47% 있잖아요. 그건 또 잘 사는 동네는 적게 주고 못 사는 동네는 못 사는 구청 같은 데는 많이 배분해주고 이런 역할을 갖다가 한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를 갖다 인식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두 군데가 있구나. 근데 그 두 군데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갖다가 거두는 데는 아까처럼 광역하고 기초하고 나눠서 한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광역시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재산세 같은 것이 있죠. 재산세 같은 거는 누가 거두냐면 구청에서 고지서를 구청에서 보내면은 구청에서 납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구세가 됩니다. 구세. 그래 시군구세. 그래서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바로 지방세 세목에 대한 구분과 기속 범위를 갖다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과세권이 있다는 것은 세입을 갖다가 내가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 그에 따라서 책임도 자치단체가 이제 아까처럼 각각 하는데, 문제는 이거 이제 쟁점처럼 페이지 수는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한번 보시죠. 60페이지에 보면은 시군구세에 따른 세목 구분이 나오고, 오른쪽에 보면은 박스가 하나 있죠. 상단부에. 여기 이제 세금 구분을 쭉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거는 아까처럼 서울시세고, 그럼 자치단체도 도라는 자치단체가 있고 시군이라는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도 같으면은 자치단체가 시군구가 있고, 근데 성남 같은 데는 그럼 구청 있지 않습니까? 이래 이야기 하잖아요. 성남이나 안 그러면은 안양같이 동안구라든지 뭐 안암구라든지 있는데, 그럼 그때 구는 것은 뭡니까? 요때 이제 잘 아셔야 되겠죠. 서울 시내에 있는 구청은 자치구예요, 자치구. 그런데 성남시나 또는 그 고양시라든지 또는 안양 시내에 있는 구청은 그건 자치구의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그 때문에 자치단체는
안양시청이 되는 거예요. 밑에 하부기관입니다. 그래서 만안구라든지 뭐 아까처럼 동안구라든지 또는 분당구라든지 하는 이때 구라는 것처럼 시 단위 밑에 있는 구는 그거는 일반 자치단체가 아니고 그냥 구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자치단체라고 하는 거는 과시권을 행사하는 자치단체예요. 과시권.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구해야 돼요. 여기 이해됐습니까? 요걸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있고 그다음 기초지방자치단체 안에 구청이 있다. 그건 아까 용인구라든지 뭐 여튼 이런 보는 그건 자치구가 아니에요. 요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요거 잘 모르면 안 되는데 이 기초인데. 주도가 있다. 그 다음 아까 기초. 그런데 이 도지역 내에서는 구가 없어요. 시군만 있어, 시군만. 그때 예를 들면은 성남시가 있다. 성남시 밑에 분당구가 있잖아요. 분당구는. 요거는 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성남시의 하부기관이에요, 하부기관.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과시권이 없어요. 그냥 아까처럼 과시권자는 성남시장이.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목 구분을 갖다가 첫 시간에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세는 세무서장이 그동안, 그거는 아까 국세로 처음부터 들어갈 때 구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방시는 요 구분이 왜 이걸 구분해야 되냐 하는 구분 실익이 있어요. 왜 구분 실익이 있느냐. 실익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여기 있는 세수의 기속 지체가 달라지네요. 세수. 그러면은 누구 거다. 아까처럼 취득세는 누구 거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선 그 페이지 수에 아까 60페이지 보면은 거기 박스 안에 이제 세목별 구분이 딱딱딱 돼 있죠. 이건 자, 그 중에 자세히 보면은 취득세라든지 이런데 등록면허세 한번 보세요. 등록면허세 있죠. 등록면허세는 시지역에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시지역에서는 서울시라든지 특별시라든지 이런 데는 시세로 되어 있죠. 그런데 도로 가면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등록면허세는 시 단위에서는 구세가 돼야 되는데, 구세가 등록면허세. 구세가 되는데, 도지역에 가면 도세가 되어버려요, 도세가. 자, 그래서 요 구분이 필요한데, 왜 구분이 필요하냐 하는 거는 세수 기속도 있지만, 납세자한테는 필요한 게 뭡니까? 납세자한테 필요한 거는. 기속의 주체가 달라니까 나중에 불복하면은, 예를 들어, 이의신청이라든지 또는 심판 청구라든지 상대방을 갖다가 누구 해야 돼요? 도지사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청을 상대로 해서 취득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갖다 한다. 그럼 실제로는 우리가 구청에 가서 또는 시군에 가서 성남시장한테 신고를 하는데 나중에 불복을 할 때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냐면은 도지사를 상대로 해야 된다.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 세목이 그러면은 자치단체마다 세목이 다르구나. 자, 그러면 특별시라든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자,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고, 그런데 도세의 경우는 자, 아까 등록면허세라는 것이 아까 광역시세로 되어 있지만은 아까처럼 구청에 가면은 여기 구세로 되어버린다. 아까 보시죠. 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자세한 거는 또 별도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과세권의 주체라는 것은 세목에 따라서 국세의 경우는 전부 다 국가 건데 지방세는 어떤 세목은 광역시고 어떤 세목은 기초고 여러 구분이 되는구나. 요거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그럼 어느 세목이 한다 하는 거는 그 표를 갖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 과세 구분을 갖다 하는 실익이 뭔가? 자, 요거 기본적인 거는 여기처럼 세입은 충당은 아까 세목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징수를 하게 되면은 광역자치단체 세입이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징수교부금을 갖다가 교부하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갖다가 징수를 한다. 아까처럼 취득세는 누구세? 광역자치단체 세금이에요. 서울시장 거하고 경기도지사 건데 나중에 이제 징수교부금 3% 갖다가 딱 띄고 나머지 97%는 서울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한테 넘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이거 신급의 차이. 요 중요합니다. 납세자 측면에서는 여기 중요해요. 납세 측면에서는 신급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부분해서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취득세가 이의 신청이 된다. 실제로는 일선구청에서 이의 신청 당사자가 되지만은 그에 대한 그 소송이라든 이런 거 할 때는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또는 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의 신청이나 그다음 심판 청구나 행정 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신고 기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신고 납부를 갖다가 구청에서 했지만은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갖다가 상대로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자, 그러면은 그 취득세에 대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나중에 이제 과다 신고했으니까 경정 청구를 한다든지 과세전 적부 심사를 한다든지 또는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소송한다. 이런 일련의 절차에 대한 상대방은 누구를 한다? 취득세는 시도지사를 상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 재산세는 아까 기초자치단체 세금입니까? 시장 분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야 돼요. 요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구분을 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신청을 받게 되면은 당사자가 도지사다. 도지사. 그래서 과세전 적부심사도 만일 이걸 잘못했다. 그러면은 각하돼 버려요. 주의사항. 이걸 신고기간을 갖다 잘못해버리면은 요 각하 사유가 되어버려. 안 다툴어진다. 이거 청구기간이 되고 이 일을 잘못한 경우는 다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 심판 결정이 나왔어요. 각하된다고. 각하된다는 것은 아예 심리 조차를 갖다 안 하고 폐기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시에는 그러면은 이게 자치단체마다 세목이 딱딱딱 돼 있구나. 그다음 그 세목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구나. 그다음 그 세목을 갖다가 왜 우리가 납세자 측면에서 알아야 되냐? 요것 때문에. 나중에 불복을 갖다가 했을 때 우리는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청이 전부 하지만은 구청에서는 취득세를 갖다 신고하는 데에 대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대행하는 기관일 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이해돼요. 자, 그다음 여기 이제 대표적인 건데, 요거는 그쪽에 없고, 나중에 지방소득세, 내일 지방소득세 강의할 때, 그 페이지에서 올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법인 지방소득세가 사업장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점은 서울에 있고, 또는 지점 내지 사업장은 지방에 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안분해서. 그러면 안분을 갖다 하는데 한 군데만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자치단체 일괄해서 세액을 갖다 확정 신고한다. 이러면은 안 낸 자치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군데만 냈으니까. A, B, C 세 군데 내야 되는데 한 군데만. 그럼 그럴 경우에는 아까처럼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이 가산세가 왜 적용이 될까요? 해당 자치단체마다 내라고 그랬잖아요. 내로.
그래서 지방세가 바로 그 고정. 그래서 지방세의 핵심이 세금을 갖다 내는 것도 각 자치단체마다 내야 되는구나. 요거 확실히 알아요. 안 그러면 가산세 묻습니다. 자, 그 다음 주요. 두 번째. 페이소는 이게 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8페이지 보면은 지방세 그 조례 유형이 나올 겁니다. 그죠? 조례 유형이 나오는데 59페이지 보면 박스가 나올 거예요. 59페이지 보면은 박스가 나올 거예요. 그 조례 유형에는 자, 우리가 주목.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국세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세금을 갖다 징수할 때에 법인세 같은 법인세법, 소득세면 소득세법, 뭐 등등, 부가치세는 부가치세법 한 세목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다가 그 근거리에서 신고 납부하고 과세되고, 잘 모르면 뭐 봐야 돼요? 부가치세 잘 모르겠다 그럼 부가세법 봐야 되잖아요. 그럼 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그 이외에도 뭐가 있냐면은 자치단체마다 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조례. 조례라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지방세법, 그다음 지방세 기본법, 징수법, 뭐 지방세법, 그다음 지방특례제한법 네 가지 세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지방세법에서 이제 어떤 거는 취득세, 어떤 거는 재산세, 어떤 거는 지방소득세, 어떤 거는 지방소비세, 뭐 이런 식으로 쭉 세목별로 쭉 과세 요건 이런 걸 갖다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왜냐하면 조례 규정하고 법 규정하고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런 데에서 어떠한 경우는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이렇게 했다가, 근데 그 자치단체 조례 딱 보면은 이 경우에는 100% 감면한다 이러면은 어느 게 우선할까요? 조례가 우선할까요? 안 그러면은 지방세법이 우선할까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법이 높으니까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나 지방 그 자치단체 조례라는 것 자체는 헌법에서 이임된 거예요. 헌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헌법과 대등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감면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과세요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례가 우선이 아니냐, 안 그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이 우선이 될까,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러이러한 규정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경우는 감면한다 어쩌고 저쩌고 쭉 돼 있고 조례로서 또 감면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자, 일반 조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는, 자, 우선 요 박스 내용을 한번 우선 보시죠. 자, 우선 분석해 보면은 그 페이지 수에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조례가 있고 감면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조례, 감면 조례 있다. 일반 조례는 문자 그대로 아까처럼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밑에 조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의 하위 규정이야, 이게. 그래서 하위 규범이에요, 하위 규범. 법령에. 그래서 하위 규범, 법령 절차에 대한 하위 규범. 그래서 일반 조례의 경우는 어떤 자치단체도 다 조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남 구세 조례. 이런 거죠. 그 다음, 강남구 감면 조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조례가 있고 감면 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초구 구세 조례, 서초구 감면 조례, 이런 식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세 조례, 서울시세 감면 조례,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세 감면 조례, 경기도세 조례,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자치단체마다 그 일반 조례하고 그다음 감면 조례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일반 조례는 지방세법이나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그 이러이러한 거는 조례를 정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위 규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떠한 경우에
그 법령에서 이런 경우는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 정한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요래 일반조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면조례는 뭐냐 하면 그런 규정 없어도 감면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면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자치단체에 입법권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 같은 거 있죠. 지방의회. 그 예를 들어 서초구 의회 또는 뭐 강서구 의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럼 그 조례 만드는 거에 따라서 감면이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등한 어떤 경우는 개폐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해요. 지방시의 특례제한법이나 지방시법에서 규정한 것이 있는데 그 규정하고 달리 규정이 되어 있으면 어느 걸 우선한다? 조례가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조례가. 그만큼 조례가 중요하니까 조례 규정 내용 자체를 갖다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조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치법에 근거해서 자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조례라든지 감면조례 이런 걸 갖다가 지방의 의회를 거쳐서 제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잠깐만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일반 조례의 경우에는 요거는 일종의 절차적 규정이에요. 절차적.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규정할 경우에 한해서만 정한다. 그래서 아까처럼 어떠한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한정한다. 자, 그럼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자, 예를 들면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이다. 그럼 경기도지사가 우리 산업단지 내에서는 법에서는 35% 또는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개정해서 80% 하겠습니다. 80%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례의 규정을 따라서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정한다고 법에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조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 개폐적 효력이라는 이미 없어도 공익적 사유로 규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는 최근에 내가 사건을 하나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던데 어떤 사건이 하니까 그 강남 구세 조례가 있더만 보네. 강남 구세.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그 전통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 사찰에 대해서 감면을 갖다가 하는데 수익 사업을 갖다 하는 경우는 감면을 안 한다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사찰이라도 예를 들면은 찻집이나 이런 걸 하면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물건을 판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강남 구세 조례는 뭐 어떻게 나냐면 전통 사찰에 하는 경우는 그 이하에 불구하고 전부 다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남 구세가 우선하겠어요? 안 그러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우선하겠어요? 강남 구세가 우선하기 때문에 과세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를 들어 봉원사에서 지금 봉원사 사건, 봉원사에서 보면 봉원사 옆에 보면은 커피집 하고 뭐 그다음 그 시주할 때 뭐 물건 파잖아요. 그런 거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과세를 못 한다 이 말이죠. 재산세. 그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어서 알 거는 우리가 일반화해서 알아야 할 거는 뭐냐? 지방세법이라는 것은 있지만 지방세법보다도 조례에서 운영되는 것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자치단체 조례를 갖다가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아까 이거 좀 그 감면조례 변호사들도 잘 몰라요. 이런 감면조례 있다는 그 자체로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자치단체마다 조례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법에 없으면은 조례에서도 아까처럼 감면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다 하는 걸 확인해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됩니다. 전문가들도 이거 확인 안 해가지고 놓쳐가지고 낭패 본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다음 그래서 자치단체 조례 일반 조례의 경우는 아까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하위 규정으로 상위법은 지방세법에 시행하기 위한 하위 규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만일 그 예시가 바로 이제 이런 사례로서 나타나죠. 저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도시지역 이 재산세 낼 때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고에서 낼 때 보면은 이거 뭐 재산세 말고 뭐 지저분하게 뭐 같은 그 지방 소득세도 있고 그다음에 그 그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도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분 재산.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4개 세목이 한꺼번에 나와. 그런데 문제는 요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세지역을 갖다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과세지역은. 예를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 대상 지역은 어디다라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안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세지역 범위를 갖다가 안 정하면 왜 되느냐? 그러면은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 과세 자체가. 그래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것은 이제 도시계획 자치단체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세인데 문제는 이제 도시계획을 갖다가 고시할 수 있는, 즉 여기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을 고시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 과세를 하면 안 돼. 과세를. 어떤 사례냐 하니까 최근에 그 대구광역시 있잖아요. 대구광역시에서 편입이 된 군이 있죠. 군이 작년 7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됐거든요. 대구광역시가 됐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군에서는 도시지역분재산세는 군의업에만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군의군 전체가 과세 대상 지역이 도시시 지역으로 전체 다 돌아서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고시를 갖다가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지적고시가 있어야만이 이런 걸 명하기 때문에 여기 이루어진 후에 과세를 갖다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자 그런 것이 지금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치단체 조례가 과세 여부라든지 또는 감면 여부 이런 걸 갖다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 이 1897조 한번 이게 특정 지역분 그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세목이 지방세 세목이 11가지인데 11가지 중에 아까처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거나 우리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그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내에서는 보면은 특정 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라 있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뭐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이거 아까처럼 어디 언제부터 정한다라고 했을 때 한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징수 지역이라든지 낙기 이런 부분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는 조례를 정한 바에 따라서 보통 징수 방법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되기 때문에 조례로서 해야 돼요. 조례로서. 그래서 특히 그 지역자원시설세에는 자치단체 그 부과할 지역, 그 다음 부가징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그래.